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음, 기능, 그래서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한다? 마음은 항상 아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능과 관련되는 함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특징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마음은 변화한다, 마음은 안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마음의 특징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인간적인 인간의 존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인간은 가능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봤죠. 마음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존재로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악인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착한 선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그런 가능적인 존재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러한 가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적 존재, 선택하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기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결과물을 어려운 말로는 업의 결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업의 결과, 과보의 결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마음의 첫 번째 특징에 맞추어서 첫 번째 특징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 전제에 따른 기결로서 바라볼 수 있죠. 마음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적 존재이고 그와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함의를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안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마음의 기능은 아는 역할, 아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기능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기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봐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어떻게 나누어 보느냐? 물질적인 기능 이렇게 나누어 보죠. 우리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물질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화를 시킨다라든가 피가 돌아간다라든가 하는 그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또 몸의 건강을 또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은 또 느낌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이런 느낌은 그 원래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 한자로 받을 숫자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쓰는데 이때 이 우리들이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그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 느낌은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느낌,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느낌,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장 긴장이 되면서 나쁘고 불쾌하고 악한 것, 불선한 것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 인간은.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각종 상을 만들어내죠. 어떤 상이냐 그러면은 상이라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앞에 있는 저걸 보면서 카메라라고 하면은 내가 저 카메라라고 인식하는 것은 저렇게 생긴 이미지를 보는 것도 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의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지금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저것도 카메라겠구나. 저거는 컴퓨터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이고 마음의 이미지를 가져다 저 사물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을 그 상을 만드는 작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책들의 책 제목을 다 읽을 수 있는 것들. 책 제목을 그 글자를 그냥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들이 지각과 상을 만드는 작용, 그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작용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한 기능도 같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서 수많은 그 동기라든가 의지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또 뭘 하고 싶다라든가, 그러한 수많은 의지적인 작용들이 있죠. 뭐 놀고 싶어,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뭐 책 보고 싶네 하는 수많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 안에서 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또 어떠한 의식 상태를 또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잠을 잔다라고 할 때랑 깨어 있을 때랑 전혀 다른 의식 상태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 의식 상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의식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 전혀 다른 그 기능들이 되죠, 그죠? 우리들이 그 잠을 잘 때는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리고 또 뭐 깨어 있을 때는 아주 깊은 무의식이 무의식으로서 활동하지 못한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의식 상태 내지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기능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을 크게 5가지 기능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능, 그리고 또 느낌의 기능, 그리고 또 지각상의 기능, 그리고 또 동기 의지의 기능, 그리고 또 의식 상태의 기능.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모두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의 기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크게는 안다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또 이 안다라고 하는 기능이 세부적으로는 또 5가지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능적인 존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건강, 불건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 수많은 정서적인 문제, 수많은 인지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서가 되게 불안하다라든지, 뭐 인지적인 왜곡이 심하다라든지, 뭐 어떤 그 동기에 있어서 어떤 한쪽의 동기가 특별히 더 강하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죠. 근데 그러한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의 바탕에도 또 뭐가 있다? 네, 마음의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변화한다, 마음은 안다 라고 하는 2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서 인간을 가능적 존재, 인간을 기능적 존재 이렇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